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리스예요. 이제 그 2025년부터 요 금감원에서 이제 회계사 1차 시험 볼 때 재무관리에 대한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요 재무관리 주제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그 중에 이제 나온다라는 게 리스예요. 과거에도 나왔어요. 1차 시험에. 2차 시험에 나왔나? 잘 기억은 안 나고요. 하여튼 1차 시험에 몇 번 나왔냐면 2000년부터 문제가 공개됐는데 2025년까지 두 번이가 나왔어요. 한 12.5년에 한 번씩 나오는 빈도가 매우 낮아요. 빈도가 낮다라는 건요, 중요성은 이제 떨어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중요하지 않는다고 안 할 거야? 그럼 뭐 선택의 나름이죠. 나 다 맞을래? 그럼 하시고. 사실 또 이게 뭐 한두 개 틀려도 우리가 뭐 그렇죠? 뭐 합격하는데 지장 없고. 요 리스 부분은 전 개인적으로 열나 싫어요. 짜증이 나. 이거 처음에 이제 저는 이제 베이스가 그 뭐 학원 강사로 되게 오랫동안 수험 생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로 이제 회사에서 그냥 투자하고 하고 M&A 하고 뭐 가치 평가나 하고 이제 그런 것들 했어요. 그래서 리스 역시도 이제 업무 영역 중에 하나인데요. 얘는 잘 안 써요. 리스라는 거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리스를 쓰긴 해요. 근데 예를 들어 요 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체. 그럼 리스를 조금 자주 쓰는 곳은요. 제가 생각에 전체 산업 중에 진짜 일부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제가 뭐 회계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회계할 때 매출 같은 거 인식할 때 그죠 이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하잖아요. 그래서 뭐 발생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을 하잖아요. 그 중에 예외적으로 이제 건설업처럼 어떤 용역을 제공하는데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은 건설업 회계 기준이라 해서 이제 진행 기준이라는 걸로 별도로 좀 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회계 기준 중에 매출을 인식하는데 요 진행 기준으로 이 건설업의 어떤 회계 기준을 준용해서 이직하는 기업이 전체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우리나라만 한정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 대비 몇 퍼센트가 되겠어요? 몇 퍼센트 안 세요. 몇몇 업종에 국한하니까요,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얘도 굉장히 좀 지엽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리스라는 것도요, 크게 보면은 자금 조달 성격이 리스예요. 자금 조달 성격이. 우리가 이제 회계적으로는 이제 금융 리스, 이제 운용 리스를 이제 나눠줘요. 사실 이제 운용 리스는 제가 여기서 렌트라고 말했는데, 뭐 회계적으로 이제 이게 참 그런 게, 야, 이 리스는 이제 회계 쪽이랑도 조금 이제 있고 재무 쪽에도 있는데, 이게 참 그런 게 있어요. 일반적인 짜증나. 씨. 여러분 다 짜내는 게 아니라 이걸 참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려니까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려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 스스로가 어떤 거냐면 요 리스라는 것도 이제 물건을 사는 거예요. 이제 사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물건을 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뭐 대표적으로 리스를 많이 쓰는 데가요. 당연히 뭐 리스 회사들, 금융회사도 쓰지만요. 비행기 만드는 회사 봐요. 비행기. 대한항공 같은 데 볼게요. 대한항공이 여러분 비행기 한 대 얼마 하는 줄 알아요? 사봤어야지 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여행 나갈 때 이렇게 타는 비행기도 있잖아요. 저도 안 사봐가지고 몰라요. 근데 얘기 들으면 한 몇천억 한대요. 예를 들어 한 대 3천억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대한항공에서 이 비행기를 한 대만 사냐? 한 대씩 또 팔긴 하는데 한 대 사면 비싸요. 왜냐면 비행기를 만들잖아요. 비행기를 설계해야 돼. 그러면은 그 설계 욕구하려면요. 설계라는 건 이제 고정비예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에서는 예를 들어 요 한 대를 사는 게 아니라 같은 기종으로 저희 10대 살게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대만 설계하더라도 그 설계가 모든 기종에 적용되는 거예요. 10대. 이 설계하는 건 고정비잖아요. 한번 발생하면. 그리고 이 비행기 만드는 데 가보시면요. 이게 이제 개별 원가로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원가 회계도 배우셨으면 우리가 뭐 종합 원가가 있고 이제 공정 원가 있잖아요. 얘네는 개별 원가로 해요. 왜냐면은 그 케이스 바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가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유 비행기도 참 못 그려가지고 여기에 사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비행기는 가만히 있고 설비하고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비행기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들었어 한 대를 그렇죠?
이 사람이 같은 걸 10번 만들면 생산성이라는 게 증가하겠죠. 생산성이 증가하면 노무비나 이게 공수라고 불러요. 공수. 시간. 이런 거 투입하는 게 적어져요. 그리고 똑같이 부품을 엔진이 몇 개, 예를 들어 한 비행기에 2개씩 들어간다. 10대를 동시에 사면 20개를 구입하면 돼. 아무래도 한 개 구입할 때보단 20개 구입할 때 좀 더 저렴할 수 있잖아요. 대량 구입에 대한 할인. 그러겠다 보니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비행기 살 때 한 대씩 안 사요. 10대. 돈 많은 데는 막 20대씩. 그걸 이제 시리즈라고 해요. 시리즈. 시리즈 하면은 평균적인 단가가 한 대 살 때보다는 저렴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항공사도 좋고, 또 비행기 만드는 회사도 서로 좋고, 둘 다 좋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 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한 대에 3천억인데, 10대 살려면 3조 원이 들어. 그럼 3조 원이 어디서 나? 안 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회사가 있어요. 여기 이제 보잉이 있어, 보잉. 그 다음에 에어버스도 있겠죠, 영국에.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리스 회사가 있어. 리스 회사가 돈을 줘. 그죠? 얘가 대신 사주는 거야. 계약을 해가지고. 리스 회사가 얘를 돈을 주고 사고, 리스에서 얘한테 빌려주는 거죠. 빌려줘. 빌려준다고 리스라고 하죠. 이런 게 이제 금융을 쓴 거잖아요. 쉽게 보면은 이게 3조 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3조 원을 딱 내줘. 그러면 리스 회사는 얘한테 빌려주면서 원리금 갚아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비싼 거 살 때 목돈이 없으니까, 그죠? 달달이 할부금 내면서 갚아가는 게 이 리스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금융을 쓴 거고, 이제 지금은 이제 금융리스, 운용리스 구분이 사실상 없어졌어요. 금융리스가 아니면 다 운용리스라는데, 그래서 이렇게 금융리스라는 측면에서는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원래는 요 리스라는 게 뭐였냐? 요 금융리스 같은 그런 거였어요. 내가 내 돈 빌려서 사는 거냐, 남의 돈으로 사냐. 근데 이제 뭐 그런 거였는데, 자금 조달의 하나의 성격이에요. 차입금한 것처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의미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리스는 요 렌트, 운용 리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리스를 한다는 거는 이게 보면 이제 우리 할부 구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할부 구입하면 두 가지가 있어. 할부 구입자. 그렇죠? 할부 구입자가 있을 거고, 중간에 할부 구입하려면 누군가가 이제 그 돈을 빌려줘야 되잖아요. 이걸 리스 회사. 그럼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할부 구입자는 나의 선택이 있어요. 첫 번째 선택은 뭐냐면 내 돈 내산. 내 돈 주고 그냥 내가 살까? 두 번째 선택은 아니야. 이거를 리스. 돈을 빌려서 사는 거죠. 돈 빌려서. 어떤 게 나한테 좀 더 저렴하지? 그럼 자기한테 저렴하게 해주는 걸 사겠죠. 리스 회사는요. 리스를 한다는 거는 내가 사업한다는 거예요. 리스 사업을. 리스를 해줄까? 다른 거는 리스를 안 해줄까? 그럼 리스 해줄 때 NPV가 있을 거고, 사업 안 할 때 NPV, 사업 안 할 때 0이겠죠? 두 개 비교해가지고 증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도 1번하고 2번 했을 때 1번이 크면 리스라는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내돈내산 1번하고 2번 여기 리스, 2번이 크면 가치가 얘는 리스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조건이 맞으면 서로 리스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그리고 리스라는 건요, 남의 돈으로 내가 빌려가지고 매입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금융리스, 운용리스의 개념이 약해지면서 야, 리스는 잘 안 나올 거야 그랬는데, 뭐 워낙 그 출제위원들 보시면 제 기준으로는 그냥 정말 다양한 부분들에서 조금 문제를 좀 많이 내요. 원래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이제 그 수험서 재무관리도 있지만요,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쓰는 대학 교재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와 나와 있는 대학 교재들이 되게 많긴 하지만 그 중에 교수님들이 쓰시는 교재가요, 특히 파퓰러하게 쓰는 교재가 몇 개로 정해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현대재무관리인가? 요건데, 현대재무관리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양도 이제 많고 그래요. 여기에 리스가 들어가 있어요. 아씨. 그러니까 또 이거 쓰신 분들이 나름 이 업계에서는, 이 업계라기보다 학계에서는 나름 이제 존경받으시고, 그다음에 활발하게 뭐 지금 좀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그래도 이제 한창 이제 연구 활동도 많이 하시고 후학도 많이 양성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재 자체가 굉장히 하나의 바이블은 아니지만 굉장히 조금 재무관리의 그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학부 수준에서 배우는 재무관리보다는 조금 어드밴스한 레벨인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을 줘요. 고학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부 기준이라 보더라도 우리가 보통 재무관리를 2학년 때 배우는데 경영학과 기준으로 얘네들은 그래도 한 3, 4년 때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도 꽤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리스트가 있어요. 물론 다른 교재도 일부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 보시고 좀 문제를 내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리스트 자체가 이제 재무관리에서 보면 제가 이제 재무관리에서도 이제 중요한 게 있고 안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이게 나무로 그렸잖아요. 그다음에 가지가 있고 또 줄기가 있고 마지막까지 요게 리스야 리스. 더 이상 파생할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성이라는 게 진짜 하나도 없는 거야 진짜. 근데 수업 목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내용 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를요, 리스 이용자의 시각으로 볼게요. 여기서 이제 트럭이라는 예제를 썼어요. 그러면은 요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의사결정해요. 내가 어차피 트럭을 써야 돼. 트럭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트럭을 내 돈 주고 구입할까? 여기는 내 돈 주고 구입하는 거예요. 얘는 운용 리스, 그냥 트럭의 기간 동안 내가 렌트할까? 라는 개념으로 쓴 거예요. 어떤 게 나한테 더 NPV가 유리할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대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증분 현금으로 가는 거죠. 그럼 각각을 볼게요. 내가 만약에 트럭을 구입한다고 치자. 어차피 트럭을 똑같이 구입하고 리스를 하나 트럭의 매출액이 그냥 S라고 할게요. 트럭을 운영하면서 드는 비용이 C예요. 근데 내가 트럭을 구입했으니까 이 트럭이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라는 비용도 내가 부담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요 매출액에서 영업원가를 빼면 영업이익이에요. 또 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후 영업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세후 현금 흐름은 우리 똑같잖아요. EBIT 1-T 플러스 D를 하나 아니면 여기 매출액 그다음에 영업 현금 흐름은 1 빼기 T 플러스 DT를 하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보시면 세후 현금 흐름은 요 영업이익에다가 플러스 D를 더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는 요거를 요 두 번째 걸로 쓴 거죠.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이제 공식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후 현금 흐름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트럭을 내 돈 주고 구입했기 때문에 차량 구매 지출이 이렇다. 이게 또 지랄 맞은 게 봐봐요. 왜 지랄 맞냐? 보통 우리가 NPV 그 사업 자본 예산이기 때문에 이래요. 그럼 사실상 이 I0는 언제 들어가요? 이때 내가 트럭을 사니까 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요 현금 흐름은 요때 나온 거죠. S-C 1-T 플러스 DT. 요게 수명의 N기라면 매년 똑같은 게 요 N기까지 반복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얘를 밑에 총현금으로 한 건요. 현재 현금으로 하고 미래 현금으로 그냥 한 방에 그냥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렇죠? 요런 현금물이 발생해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리스한다. 남한테 빌리는 거예요. 운용 리스. 그러니까 내 건 아닌 거죠. 렌트카 빌리듯이. 근데 어차피 한 대 빌려가지고 영업하니까 트럭을 내 돈 주고 사서 매출이 오르나. 남의 트럭 빌려가지고 매출하나. 매출은 똑같아. 근데 원가도 똑같겠죠. 차이가 있다면 렌트비를 내가 더 내야 돼. L. 이걸 리스로라고 할게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S-C-L. 세후 영업이익이 똑같이 가. 세후 현금이 똑같이 가. 여기 가. 두 개의 차이가 있다면 이거죠. 두 개의 현금의 차이가 있다면 자, 트럭 구입할 때는 내 돈 들었어. 근데 감가상각비는 내가 발생했어. 얘는 감가상각비 대신에 리스가 발생하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증분현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캐시플로우를 렌트하고 트럭 구입이에요. 만약에 증분현금 흐름이 양수라면 트럭을 렌트하는 경우가 트럭을 구입하는 경우보다 현금 흐름이 큰 거죠. 트럭을 렌트한다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건 리스를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도 두 개 빼면 되겠죠? 요게 트럭을 렌트한 거. 요게 내가 트럭을 구입한 거. 요 I0도 신경 쓰긴 하지만 그냥 내비둘게요. 결과적으로 얘를 정리하면요. 어차피 S-C는 똑같아. 없어져. 그쵸? 없어져. 차이가 나는 건 여기 리스 감가상각비 여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이렇게 돼요. 자, 그쵸? 이렇게. 근데 요 I0는 그러니까 여기를 11-17을 조금 수직선상에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T는 0기니까 얘가 I0만큼
그 다음에 발생하는 거는 이제 운용 관련해 가지고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니까 L에다가 1 마이너스 T 마이너스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이 뭐라고 써있냐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DT 그 다음에도 L에 마이너스 L 1 마이너스 T 마이너스 DT예요. 이런 식으로 N기까지 발생하겠죠. 자, 그러면 요게 계산해서 NFB를 계산할 거 아니에요. NFB가 양이면 이게 뭐예요?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NFB가 양이면은 트럭을 리스하는 게 구입하는 것보다 좋다. NFB가 음수면 야 트럭 리스가 아니라 트럭을 구입하는 게 낫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겠죠. 자, 그래서 더 다음 페이지 가시면 NFB를 계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조금 헷갈리는 게 보통은 우리가 현금 흐름을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이때 돈이 나가. 그 다음에 이때 돈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얘는 이때 돈이 들어오고 이때 돈이 나가는 시기야. 어쨌거나 조금 귀찮아요. 자,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양수면 너 렌트해라. 양수면 렌트하는 게 낫다. 이게 음수면 그렇죠? 렌트보다 구입하는 게 낫다. 이런 의사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이제 리스 회사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럼 리스 회사 입장에서도 보자. 리스 회사도 렌트를 한다는 거는 리스 회사는 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렌트 안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렌트를 아무것도 안 하면 매출도 없고 아무 일도 안 생겨. 렌트 한다면 리스 회사는 렌트비를 받아. 아까 전에 리스료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운용 리스이기 때문에 이 렌트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감가상각비야. 내 거니까. 근데 이것도 저는 보면서 아이씨 막 욕이 막 나왔어요. 야, 세상에 씨발 렌트 회사에서 리스 회사에서 감가상각비만 해? 그 운용 리스 회사의 그 직원들 인건비, 뭐 사무실비, 영업비, 마케팅 비용 이런 건 어디 갔어? 씨발 말이 돼? 그쵸? 말 연락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시험 문제 나오니까 병신처럼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이거 공부할 때마다, 이런 거를 애들한테 물어보고 지랄이야.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현실하고도 안 맞는 걸,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이 병신 같은 문제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얘는 볼 때마다. 죄송합니다. 흥분했어요. 제가 일반적인 이 가치평가 강의나 이런 자격증, 쉬운 자격증, 우리 좀 더 수월한 자격증 상대적으로 이런 거 할 때는 공손하게 얘기하는데요. 할 때는 솔직하게 좀 얘기하는 편이에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말이 안 되죠. 세상에, 렌트 회사, 리스 회사잖아요. 리스 회사의 그 원가가 감가상각비밖에 없어? 판관비 안 써?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런 건 그냥 없다라고 본 거예요. 심플하게. 그래서 여기 리스료하고 얘가 영업원가가 감가상각비야. 그러니까 세후 영업이익은 이거요. 리스료 회사 감가상각 뺀 거. 영업이익은 세금 빼니까 이렇게 되고 세후 현금으로 뭐 여기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리스료. 어차피 차량 구매 지출은 내가 했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얘도 리스 회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증분이기 때문에 둘이 빼나 상관없어요. T가 0기, T는 1기, T는 2기. 그래서 리스 기간만큼 하겠죠. 그럼 요때 내가 차를 사가지고 주겠죠. I0 돈 나가. 그럼 나는 세후 리스료하고 이 세후 영업현금에다 DT 쓴 거잖아요. 마치 보면 우리가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하면요. S-5 매출액에서 영업현금 비용 1만 T에다가 DT 한 거랑 똑같잖아요. 이 리스 회사는 위가 뭐예요? 리스료가 세후 리스료가 세후 영업현금이랑 똑같은 거고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비로 서로 세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매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쉽게 말하면 I0에다가 T는 1부터 언제가 n까지겠죠. 그러면은 얘 현금 흐름이 1-T 플러스 DT예요. 근데 이 현금 흐름은 리스 회사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한 거잖아요. 자, 볼게요. 이 현금 흐름이 세후 현금 흐름이죠. 그럼 이 현금 흐름하고 매칭되는 현금 흐름은 어떤 현금 흐름이냐? 세후 현금 흐름이에요. KD 그러니까 1 플러스 KD 1-T. 자, 요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MM1958에서 1963에서는 B 곱하기 T의 DT잖아요. KD잖아요. 이거는 절세 효과잖아요. 세금을 내기 전에 절세 효과. 그러니까 거기에 매칭되는 게 이게 1 플러스 KD 해가지고 세전 할인율이었어요. 여기서는 어차피 세후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제 의사결정하니까 거기에 매칭되는 할인율도
세후 할인율. 제가 여기 앞부분에서 얘를 좀 안 말했는데 결과적으로 요 렌트 하는 애들, 그죠? 예, 리스 이용자죠. 리스 이용자의 의사결정도 뭐예요? 세후 기준으로 이렇게 이용해요. 그러니까 얘 역시도 세후 기준으로 할인율 가지고 이 할인한다. 왜 그러냐?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요, 내가 돈을 차입해서 구매할 거냐, 렌트할 거냐예요. 쉽게 말하면요, 차입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서 100을 빌려요. 여기 100 있어. 은행에서 100을 빌려가지고 자산을 수집가 아니고 100을 빌리면 현금 못 가네요. 그럼 그 돈으로 100% 이제 타인자본 0, 100 이렇게 할게요. 그럼 100 빌려가지고 자산 샀다는 거는요. 이만큼 이걸로 사업한다는 얘기예요. 남의 돈 빌려서 사업하겠다라는 얘기죠. 얘 리스 회사도 그 리스 이용자도 뭐예요?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차 사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스라는 건요.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도 자본 조달 의사결정인 거예요. 그래서 사업 관련된 어떤 할인율이 아니라 자본 조달 관련된 타인 자본 비용 갖고 할인하는 거예요. 자, 얘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할인율이 이거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1963이나 여기서는 세전 타인 자본 비용으로 할인을 하지만 얘네들은 지금 전부 다 세후 기준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세후 기준으로 이제 역시 타인 자본 비용도 세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리스회사 증분의 현금으로는 이거예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자, 요 리스회사 입장에서 리스하냐 안 하냐는 요 증분 현금이 0보다 크면 리스해. 그렇죠? 운용 리스를 제공해. 0보다 작으면 리스 제공하지 않아. 사업 안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NPV가 0보다 크면 당연히 영업을 하는 거고 작으면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보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자본예산하고 비슷하죠. 왜냐면 순서가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예산은 뭐예요? 초기에 돈 나가고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들어오는 시기잖아요. 같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끝나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리스가 성립하려면 운용 리스, 쉽게 말하면 이제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도 NPV가 양수해야 돼요. 혹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리스 회사 입자도 회사 입장에서도 NPV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딱 맞으려면 등호일 때만 서로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리스 이용자나 리스 회사나 리스를 이용한다는 거는 서로 같을 때는 건 식 11-22라고 식 11-22가 같을 때 리스가 서로 이제 가능한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균형 리스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이제 리스 거래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때 리스료가 얼마냐? 이건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왔다고 쳐. 그러면은 아까의 입장에서 야, 이거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내가 현금 흐름을 계산해서 이 공식을 도출할 거냐? 리스 회사 입장에서 이 공식을 도출할 거냐? 언제 도출해요? 이걸 도출 못 해요. 도출은 하겠죠. 근데 그 얘기는 이 도출하고 나면은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객관식 시험은 타임어택 있는 시험이라고 했어요. 종쳐. 요 문제 풀고 몇 문제 풀면 아유 이번 시간 끝났어요. 뭐 1교시 끝 이런 식이에요. 그럼 이거 하나 풀려고 몇 문제씩 놓쳐요. 그리고 또 얘가 빈도가 얼마큼 돼요? 12.5년에 한 문제씩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올해 나왔다 이게 올해. 출제위원이 한 3년 정도는 같은 분들이 가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내년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공부하면 돼. 근데 내가 작년까지 안 나왔어. 근데 올해 시험 봐.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떡하지? 모를 수 있잖아요. 나온다 안 나온다? 저는 안 나온다에 걸 것 같아요. 이 지저분해. 왜냐면 문제를 풀어보면 알아요.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얘가 이제 13년도에 나왔는데 자, 볼게요. 명도기업은 특정 자동차 부품을 보다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계 설비의 도입에 리스를 이용할 것인지 차입할 것인지. 이 명도기업은 뭐냐? 리스 회사가 아니라 리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이에요. 이 설비의 구입 가격은 1,200억이래요. 그러면은 내가 1,200억을 이거를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기계를 살까? 아니면 리스 회사한테 그냥 빌려버릴까? 내용 연수가 10년이에요. 10년을 잔존가치와 매각가치 없고
매년 250억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대. 야, 매출액은 가만히 있는데 비용이 절감하면 사실상 250억만큼 추가적으로 돈이 발생하는 거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리스료는 10년 동안 매년 연말에 지불하며 법인세는 35, 감가상각비는 어쩌고저쩌고 차입이자는 9%래요. 명도기업 입장에서 차입금을 레벨 리스크면 순현가가 0이 되는 리스료. 이게 바로 뭐예요? 균형 리스료를 계산해라. 자, 보시면 자, 그러면은 내가 얘 입장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리스를 이용해서 구입하겠다. 내가 차입한 다음에 구입하겠다. 자, 어차피 똑같은 기계 쓰잖아요. 매출은 똑같이 변함없어. 그죠? 그러니까 얘 말은 매출액의 A가 A야. 그럼 얘도 매출액은 A겠죠. 그러니까 징분 기준으로는 변함이 없어. 이제 비용을 절감한데, 야, 설비 도입하면 250억 비용 절감만 해. 리스로 설비 도입해도 250억 비용을 절감해. 차입해서 구매해도 250억. 징분 기준으로는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250억이라는 비용 절감한다 라는 얘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보라는 거죠. 여기서.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정보는 뭐야? 리스를 할 때랑 차입해서 구매할 때랑 차이점이 리스 얘하고 그리고 감가상각비 절세 효과 두 가지를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리스 회사 입장에서 볼게요. 아까 전에 리스 회사 입장에서 내가 투자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T는 1부터 N기까지 쓰면 리스로 세후 리스로에다가 플러스 여기 DT죠. 이게 쉽게 말하면 그렇죠. 얘를 좀 더 하면 얘는 뭐에 대한 거냐? 우리가 말하는 S-O 1-T 플러스 DT 자본 예산에 얘랑 지금 매칭되는 거예요. 얘를 뭘로 나누냐? KD에다가 1-T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T로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리스 회사 입장에서요.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가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얘를 I0에다가 T는 1부터 N 에다가 1-T 플러스 DT 이 전체가 마이너스니까 1 플러스 KD 1-T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이거 수식을 도출해요. 종치고 도출하더라도 막 답도 안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깔끔하게 공식을 외우세요. 도출하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는 게 그쵸? 내가 이제 하나 풀고 한 5개 틀리는 거예요. 이런 거 하려면 그 하나 풀어도 이게 맞아 틀려? 이런 꼴이 돼요. 그리고 빈도는 12.5년에 평균적으로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13년에 나왔잖아요. 13년, 14, 15, 12, 요때 하나 더 나왔거든요. 사실상 그 이후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말로는 나올 수 있어도. 자, 그러니까 차라리 요 공식을 외워서 써요. 자, 리스로에 가까운다는 거는 NPV가 0인 거죠. 즉, 리스 회사 입장에서도 NPV가 0일 때,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도 NPV가 0일 때.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 리스 거래 계약이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 공식, 요게 이제 리스 회사고 밑에 있는 거 리스 이용자예요. 누구 해도 상관없어요. 리스 회사 입장에서 한다면, 그죠? 예를 들어 마이너스 요거지 마이너스 1200, 그죠? 200 쓰고 플러스 자 리스료가 얼마인지 몰라요. L하고 근데 여기 법인세율이 35%예요. 1-0.35. 그 다음에 DT 근데 이게 보면 1200억이고 10년 잔존가치도 없어요. 120억. 그럼 DT는 120억이 감가상각비고 요 35%가 맞죠? 법인세율이니까 지금 계산기가 없어요. 자, 그럼 얘가 여기 써있네. 42억. 그럼 얘가 42억. 자, 그러면은 얘를 조금 더 본다면 수익선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T는 0기. 증분 현금 흐름이에요. T는 1기. T는 2기. T는 3기. T는 영수 10년이니까 마이너스 1200 나가는 거고 얘는 0.65L이잖아요. 0.65L 플러스 42억. 0.65L 플러스 42억. 이게 계속 발생하는 거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1200에다 자 0.65L 플러스 42억인데 PVIFA 연금의 현가니까요. 얘가 10년이라는 건 알겠어. 할인율은 뭘 써야 돼요? 얘가 지금 타인자본 비용이 얼마라고 되냐? 9%예요. 9% 쓰면 안 된다고 했죠. 어차피 현금 흐름이 세후 기준이니까 얘도 세후 기준 9% 곱하기 1만원대 0.35
여기에 해당하는 게 5.85. 그래서 일부러 너네 틀려라 그래가지고 평가 요소를 2개 준 거예요. 5.85 쓰라고. 그래서 곱하기 얘가 이제 5.85가 되는 거죠. 이걸 는으로 0으로 만드는 L 계산하면 되잖아요. 이거 바로 L 계산하면 2번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저 역시도 요런 문제 나오면요 그냥 공식 외워가지고 푸는 게 나아요. 그리고 물론 이럴 수 있어요. 리스 회사하고 리스 이용자의 조건을 좀 다르게 줘가지고 복잡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게 나오면 2차에 나오지 1차에서는 그런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 내면 욕먹어요. 그거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문제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이 공식 바로 그죠? 너 요 공식 알아? 혹은 이 공식 알아?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써 라는 거예요. 그럼 미쳤다고 둘 다 외워? 하나만 외우지?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MFB는 뭐예요? 마이너스 I0 그죠? OCF잖아요. 거기다가 1 플러스 WHC. OCF 대신 뭐냐? S-5하고 1-T 플러스 DT 아니냐? 그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WHC 대신에 1 플러스 KD 1-T야.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야? 얘는 리스로잖아요. 리스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1-T, TT, 그 다음에 1 플러스 KD, 1-T, 거기다가 I0 플러스. 이게 MFB 아니냐? 이렇게 하나. 저는 차라리 리스 회사 관점에서 이걸 이해해 보시고 균형 리스로는 2개를 갖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이걸 디테일하게 나가면 이건 2차 주제긴 해요. 어떤 거냐면 자, 리스 회사는 금융기관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럼 리스 회사 역시도 이런 거겠죠. 리스 회사가 여기 있어요. 나는 리스 회사. 그럼 리스 회사도 자금을 차입하겠죠. 이걸 이제 자금 조달이라고 해요. 금융기관 자체가요. 예대 마진을 먹고 살아요. 예대 마진이 뭐냐? 예금하고 대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많이 쓰는 데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KB은행이라 해볼게요. KB은행이 이렇게 돼요. 금융기관이 부채 비율이 되게 높아요. 예를 들어 1000조가 있어. 그 중에 부채가 900조고 자기 자본 100조야. 그러면은 평균적인 조달 비용이 예를 들어 3%예요. 그죠? 금융기관은 이제 대부분 남한테 돈을 빌려오니까 이제 그런 방식이 뭐 금융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한국은행에서 좀 빌려오거나 그러긴 해요. 자, 그러면은 3% 빌려왔어. 그럼 내가 남한테 고객들한테 대출해 줄 때는요. 4% 대출해야겠죠? 5% 대출하면 더더욱 좋고 3% 대출하면 망하죠. 왜냐면 3%의 돈을 빌려와서 3% 대출하면 나한테 남는 게 없어. 근데 회사를 운영하면 비용이 들어.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차이 3%하고 예를 들어 3% 그럼 요거 1%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예금 왜 예대 마진이라고 했냐면 이거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이 900은 뭐야? 현실에서는 은행들이 금융채도 발행하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금융교육이라는 목적으로 어린이들한테 이제 금융교육 하잖아요. 그거 보면 은행은 너희 같은 어린이들이나 너희 어린이들의 이제 부모님들이 은행에 예금하잖아. 은행은 그 예금한 거에 대해서 이자를 줘. 그 이자가 3%야. 그래서 은행이 너희 부모님한테 이제 예금해서 돈을 받고 있잖아. 근데 그 예금을 은행은 기업들한테 빌려줘. 기업들한테 4%를 빌려주는 거지. 그러면 은행은 3%의 돈을 빌려가지고 4%의 돈을 빌려주니까 1% 차익이 났지? 돈 버는 거지? 이런 걸 우리는 예대마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도 많이 들고 보안에 대한 투자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고정비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1%에다가 우리 회사의 자산이 100조예요. 그럼 100조를 빌려주고 1%니까 너네는 이익이 1조구나. 우리 회사는 자산이 1000조예요. 근데 1% 빌려줘요. 10조구나. 우리 회사는 자산이 5000조예요. 1%의 예대 마진이 있어. 야, 그럼 너는 50조 버는구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쵸? 이 은행의 자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득이 커지고, 고정비라는 거는 자산 규모가 커진다고 고정비가 커지나요? 안 커져. 별로 안 커져요,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이득이 크니까 은행들이 몸집을 키울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리스 회사 얘기하다가 은행 얘기로 빠졌지만, 그럼 리스 회사도 쉽게 보면 은행 같은 데예요. 금융기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리에 차입을 해요. 예를 들어 3%에 차입을 해가지고 리스 이용자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원리금 갚을 때 이자를 예를 들어 5%에 받은 거예요. 두 번에 2%는 할인받죠. 그러면은 현실에서
리스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 비용이 뭐예요? 3%의 말이에요. 여기다 세후로 하면은 더 낮아지겠죠. 그러면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요. 요게 또 자본 비용이란 말이에요. 현실에서 리스 이용자하고 리스 회사는 지금 우리 이제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서로 할인율, 타인 자본 비용이 지금 같다라고 놨어요. 현실에서 비교한다면 얘를 비교해 볼게요. 얘를 비교한다면 요 11-21일에 있는 거 리스 이용자의 이건 K1이라고 할게요. K1하고 요 리스 회사 K2라고 해요. 누가 더 크겠어요? 아무래도 리스 이용자의 자본 조달 비용이 더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요 균형 리스료가 어떤 범위의 형식으로 나타나긴 해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게 리스료가 일정한 범위로 계산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면 벌써 말만 들어도 복잡하다. 대가리 아파. 머리 아프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 2차 주제지 1차 주제는 이렇게 계산하는 건 잘 안 나오고 그냥 개념 정도만 갖고 가시면 돼요. 뭐 또 웃고 떠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리스가 짜증이 나. 그죠? 뭐 중요하지도 않고 근데 중요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따구로 그죠? 원가가 감가상각비가 있는 원가가 어디 있어 회사가 이따구로 이제 가정하니까 너무 현실하고도 또 동떨어지고 근데 이제 가끔씩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리고 CPA 금감원에서도 리스도 종종 내겠습니다. 옛날에도 내왔지만 앞으로도 낼게요.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얻으시려면 요 리스를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 프로세스는 이제 이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심플하게 편한 공식 하나 외우세요. 그래서 시험 보기 한 3, 4일 전에 띡 외워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가지고 쓰면 돼. 그쵸? 그렇게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 말이 또 길었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경제적 부가 같이 할게요.